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후 통첩이란 걸 꺼내들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지요?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취임 후 첫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입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간직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순방을 시작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스틀룩 우친, 우정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짓밟고 끝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순방 중 전자결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 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마 이민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정대로라면요. 조금 전 4시에 청문보고서 채택할지 국회에서 법사위를 열어야 하는데요. 긴급 간사단 회동 정도만 있고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그 일정 그대로 갈 모양이죠.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같은 경우에는 여당 같은 경우는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을 동시에 채택을 해야 된다.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이미선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에서는 18일까지 송고 네. 기한으로 정해놨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8일에 끝나니까 그렇죠. 업무 공백을 없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긴 하지만 네. 이거를 임기가 지금 그동안에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관들이 좀 공백이 생기는 일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게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그 유예기간 없이 바로 임명을 할 것 같은데 네. 또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또 야당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순방 중이시지만 이제 전자결제를 내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김근식 교수님, 여론조사 보면은 한때는 55% 반대였다가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로 흐릿해진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강행을 해도 부담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측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강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같은데 문제는 여론조사가 최근 12일 날 여론조사 결과하고 이제 17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주식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단 팔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었던 게 좀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12일 날 부적격 판단이 더 2배 이상 높게 나왔던 건 뭐냐면 그게 청문회가 있었던 바로 직후이고 네.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바로 그 35억 가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야당 의원들이 계속되는 어떤 질타 그리고 또 주광덕 의원 등등 해가지고 계속 기자회견들을 통해 가지고 의혹도 계속 제시해서 뉴스화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정서라는 게 바짝 네. 관심을 갖기 때문에 부적격 판단이 많았는데 17일한 건 이제 그 뒤로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뉴스 밸류 자체도 좀 떨어져서 보도가 좀 줄었고 제가 볼 땐 가장 크게 이번에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은 저는 차명진 전 의원의 이 세월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세월호 막말 발언들이 막 또 이슈가 크게 되면서 그래 야당도 마찬가지 놈들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네. 어떤 놈이 하면 뭐 어쩌겠어 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자포자기형 제가 볼 때는 이 찬성 반대 이런 네. 여론에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대부분 바짝 관심을 가졌다가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국민들 시선에서 좀 멀어지는 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그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 같은 데에서는 이 내부자 정보 있었던 거 아니냐, 본인의 정체성이 재산보다도 더 궁금하다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죠. 왜는가 하면 지금 이 이미선 후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UCI라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 하필이면 또 대표이사가 예전에 고등법원에 부장을 지내신 분이고, 네. 그 당시에 이미선 후보자의 부군 되시는 분이
같이 근무를 했답니다. 같은 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을 이용을 해서 혹시 기업 내부의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고 그냥 의혹에 불과할 뿐이고 확인된 건 아직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양재 변호사님, 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예전에도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통과하면 결사항전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한 번 가시고 끝났고요. 이번에도 최후 통첩이라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반발하면서 이 전국에 대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 처음 12일 날 청문회 직후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뭐 뚜렷하게 사실 처음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해명된 부분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네. 이게 왜 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고발까지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명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진짜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난 바는 또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이 드러날 가능성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치고 나왔는데 뒤에 좀 김은 좀 빠졌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바로 몰라할 수도 없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이제 장관이 됐으면 장관 때도 그렇게까지 큰 소리 쳤다가 큰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바로 물러나자니 어떻게 보면은 좀 면이 안 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스텝이 꼬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만약에 임명했는데 검찰 고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 버린다면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쟁을 오히려 한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문영배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축하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청문회 뭐하러 하냐라는 거죠. 11일 만에 이렇게 되면 4명의 고위공직자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되는 셈인데요. 김 교수님, 물론 뭐 대통령이 출국 전에 뭐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제안했다고 하지만 한국당 그래도 야당인데요. 이렇게 가면 전국이 좀 험난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4월 국회도 이제 빈손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이 이미선 후보만큼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지금 네. 일관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전자결제를 해서 이걸 강행을 해버리면 한국당도 사실 테러를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테러가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기 뜻을 조금이라도 대응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강행을 해서 강대강이 맞부딪히면 한국당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물론 네. 다른 선택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그 다음 대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가 생산적으로 여야가 모여서 일정을 합의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민생 관련된 것을 처리하고 이런 식의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생산적인 여야 합의의 국회 일정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행은 애고돼 있고 파행 네. 이후에 한국당이 어떻게 정치적 대응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